자,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며 물리적 형체가 있고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그죠? 물리적 형체가 있어요. 그죠? 이술류 형태형. 그 다음에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는 게 포인트죠. 자, 종류를 볼까요? 유형자산의 종류를 보면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비품 등이 있죠. 그리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요. 아래에서 배우겠지만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는데, 자,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이게 또 포인트예요. 종류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죠? 자, 건설 중인 자산은 좀 유형자산 중에서 특이한 게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그쵸? 지금 짓고 있는 게 뭐예요? 건설 중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표현하는데, 완공되기 전까지는 다 뭘로 처리한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이 계정 과목이에요. 처리를 했다가 건물이 완성이 되면 건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약금 준 것도 건설 중인 자산이에요.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현대건설에 300만 원에 건물 신축을 의뢰하고 완성이 되면 300이라는 뜻이에요. 자, 공사 착수금 1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대요. 그러면 일단 보통 예금에서, 그렇죠? 보통 예금 통장에서 얼마가 나가요? 100만 원이 나가고, 자, 뭘로 처리한다?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100만 원. 자, 2번 보면 위 건물이 완공되어 공사비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원래 총, 그쵸? 건물 완성되면 300만 원인데 지금 처음에 착수금 100만 원 줬잖아요. 그죠? 그걸 건설 중인 자산으로 했고 지금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건물, 얼마짜리 건물이 완성이 됐어요? 300만 원짜리 건물이 완성이 됐다. 자, 그리고 위에서 저번에 착수금 100만 원 주고 나머지는 얼마예요? 나머지는 200이죠. 그래서 나머지를 현금으로 줬어요. 현금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을 어떻게 해요? 대변으로 없애줘야 되겠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얼마를? 100만 원을 이렇게 없애주면 되겠죠. 자, 됐고. 자, 유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유형자산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중개수수료,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 이런 게 뭐예요? 원가 포함이다. 원가에 포함한다. 원가 포함. 이거 뭐 회계에서 늘 하던 거니까, 그죠? 취득세, 중개수수료,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 등 이런 건 뭐다? 원가 포함. 사원 금액에 더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분계를 보면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자, 1번 분계 한번 볼게요.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토지를 30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취득세 3만원, 중개수수 2만원 함께 보통예금에서 나갔어요. 토지는 원래 300인데 아까 여기 있죠. 취득세, 중개수수료 원가 포함이에요. 사온 거에 더해준다. 그래서 토지가 그러면 305만원이 되겠죠. 자, 토지를 사왔는데 토지가 얼마다? 305만원. 취득세 3만원, 중개수수료 2만원 더해서 이런 걸 원가 포함이라 그래요. 자, 또는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305만원이 나갔겠죠. 305만원. 자, 2번 보면 위 토지, 여기 토지 350만원을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토지를 팔았으니까 토지가 나가는데, 그쵸? 토지 얼마짜리예요? 305만원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5만원짜리 토지. 근데 얼마에 팔았다? 350만원에 현금 받고 팔았대. 현금 350. 자,
당연히 차액이 생기죠. 차액이 차변에 생기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토지가 유형자산이니까, 그죠? 차액이 대변에 생기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에요. 대변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이익 이렇게 되겠죠. 얼마예요? 차액이? 차액은 45만 원이에요.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 45만 원 이렇게 되겠죠. 305만 원짜리 토지를 350만 원에 현금 받고 팔았으니까 그죠? 45만 원만큼 이익이죠. 자, 3번 보면 영업활동에 필요한 컴퓨터, 뭐 책상 이런 거 다 비품이죠.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했대요.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당좌예금, 그죠? 당좌수표 받으면 현금이에요. 자, 그래서 비품 사왔으니까 차변의 비품 얼마다? 120.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12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됐죠? 자, 4번 공장에서 사용할 기계장치를 80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운반비 및 설치비 6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뭐 설치비, 운반비, 그쵸? 시운전비 다 원가 포함이에요. 그래서 차변의 기계장치가 80만원에서 그죠? 원가 포함, 이거 원가 포함 6만원 더하니까 86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돈은 다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 86만원 됐죠? 자, 5번 업무용 화물차를 270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취득세 10만원과 함께 현금 지급. 취득세도 뭐예요? 원가 포함. 자, 자동차 차량 운반구예요. 차량 운반구 원래 270만원인데 취득세 원가 포함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280만원이 된다. 자, 전액 다 현금으로 줬대요. 현금 280 됐죠? 자, 3. 유형자산 취득 후 발생한 지출의 회계 처리. 자,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기간 동안 자산의 본래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생산 능률을 향상시키는 지출이 있을 수 있고 자산의 원상 회복이나 능력 유지를 위한 지출 등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설명할 건데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는 자산으로 처리해요. 자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건물이면 건물, 차량 운반군 차량 운반군, 기계장치는 기계장치. 얘네가 자산이잖아요. 그죠? 자기 이름, 자산으로 분개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내용은 어떤 것이 있냐면 자, 내용 연수를 연장하거나 개량, 증축, 뭐 확장 이런 거는 자본적 지출이니까 뭐 자산으로 처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산의 가치 증대를 가져오는 지출을 말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그렇죠?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본적 지출의 예를 한번 볼게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증축, 냉난방, 피난시설, 개조. 요건 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에요. 그렇죠? 요런 거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엔진 교체. 그 다음에 뭐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주요 부품 교체. 이런 게 자본적 지출의 예다. 자, 수익적 지출 볼게요. 수익적 지출은 어떻게 한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수익이라고 수익이 아니에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는 차량 유지비. 나머지 애들 뭐 건물이나 기계장치 이런 애들은 수선비를 쓴다는 거예요. 자동차는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 계정감을 쓰고 건물이나 기계장치는 수선비라는 비용 계정감을 쓴다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원상회복, 현상유지 뭐 비슷한 말이에요. 현상 유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유리창이 깨졌어. 건물의 유리창이 깨졌으면 새로 교체를 했어요. 그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걸 또 다른 말로 원상 회복. 그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이렇게 수리하거나 이런 거예요. 능률 유지, 기계장치 뭐 소모품 교체하고 이런 게 능률 유지에 해당되겠죠. 이런 지출이 뭐다? 수익적 지출이다. 자, 한번 자본적 지출 다시 보면 자본적 지출은 대부분 없는 걸 새로 하는 거죠. 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렇죠? 냉난방 이런 거. 그다음에 중요한 거. 자동차 엔진은 핵심이죠. 이런 걸 교체했을 때. 그렇죠? 그다음에 수익적 지출은 뭐예요? 특징이 현상 유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부서져서 새로 하거나 낡아서 새로 하는 것들이야, 대부분. 그래서 자, 수익적 지출의 예를 잠깐 보면 건물의 내외벽 도색, 페인트, 그쵸? 건물의 페인트 공사 이런 거예요. 파손된 유리의 교체 비용, 기계 장치 또는 차량의 소모된 부품, 소모품이죠. 교체 및 대체 비용, 기타 현상 유지, 원상 회복 이런 게 다 뭐다? 수익적 지출. 그래서 수익적 지출은 어떻게? 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영업용 건물을 수리하고 필요한 비용 50만 원. 당좌 수표를 발행해 지급했대요. 단 70%는 자본적 지출, 나머지는 30%는 수익적 지출이에요. 자, 일단 돈 준 거부터.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총 얼마예요? 50만 원. 이렇게. 자, 50만 원 중에서 70%, 7호 35죠? 35만 원은 자본적 지출이니까 뭐예요?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건물이니까 건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타, 건물 이렇게. 건물 35만 원.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나머지 30%. 3, 5, 15, 15만 원이죠. 15만 원은 수익적 지출이니까 비용으로. 그럼 뭐예요? 수선비 이렇게 되겠죠. 수선비 1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해 갔죠? 자, 2번. 사무실에 파손된 유리창을 교체하고 현금 12만 원을 지급해요. 유리창 교체는 어디에 있었어요? 아까 수익적 지출에. 수익적 지출. 그러니까 비용으로 분개해야 되겠죠. 수선비 비용 처리할 거예요. 수선비 12만 원. 현금으로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12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문제.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설치비 250만 원 현금으로 줬대요. 자, 현금 나갔어요. 그죠? 현금 250 이렇게. 자,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이니까 뭐예요? 엘리베이터 설치 자본적 지출이죠. 그래서 건물로 분기해야 돼요. 건물 250 이렇게. 자, 업무용 기계장치의 소모품 교체 비용 8만 원 현금 지급돼요. 소모품은 당연히 비용 처리할 거예요. 그렇죠? 일단 현금부터. 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8만 원. 자, 소모품 교체는 뭐예요? 수익적 지출. 수선비 비용 처리해야 돼요. 수선비 8만 원. 자, 다음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다음은 신입사원 홍길동의 잘못된 회계 처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토론해 보자 이렇게 됐어요. 자, 홍길동 씨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건물 외벽 도색 비용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건물의 치드건가에 가산하여 회계 처리했다. 자, 건물의 외벽 도색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에요. 그래서 수선비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치드 원가에 가산했대. 원가 포함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1번 보면 신입사원 홍길동 씨가 못하네. 잘못 회계 처리한 분계를 작성하셔. 자, 일단은 홍길동 씨는 자, 현금을 지급했어요. 현금 50만 원. 근데 뭘로 했냐면 건물의 취득원가에 가산했대요. 그러니까 건물로 분개했겠죠. 건물 틀리게 분개를 한 거죠. 이렇게.
자, 2번 보면 위 거래 내용의 올바른 분계는 원래 외벽 도색비는 뭐예요? 수익적 지출이니까 뭘로 처리해야 된다? 수선비로 해야 되겠죠. 수익적 지출이니까 어떻게? 비용 처리, 수선비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을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원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비용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산으로 했어.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비용 처리를 안 했으니까. 자산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 뭐 당기순이익이 늘어났겠죠. 자산과 자본은 같이 다녀요.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자본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중요하다. 다시 한번 살짝 보시면 자본적 지출은 그쵸 어떻게 자산으로 처리한다예요. 그래서 건물은 건물, 기계장치는 기계장치, 차량운반은 차량운반국 이게 자산이니까 수익적 지출은 뭘로? 비용으로 처리한대요. 자동차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건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수선비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이게 이제 포인트겠죠. 자, 다음 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자,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 유형자산은 사용 또는 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 그렇죠? 사용하고 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돼요? 경제적 가치의 감소가 발생하는데 이를 뭐라고 그래요? 감가라고 한다. 그렇죠? 가치가 하락되는 거, 감가. 자, 이때 가치가 감소되는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따라 비용으로 배분하게 되는데 이를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감가상각. 감가상각. 자, 감가상각이라 하면 감가상각비 계정으로 처리한다. 감가상각을 하면 비용 처리를 해야 되겠죠. 뭘로? 감가상각비라는 계정을 써서 어떻게 비용 처리한다. 또한 이 감가상각에 누적된 금액을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했죠. 감가상각 누계. 자, 그러니까 가치가 하락되는 걸 뭐라 그래요? 감가라 그래요. 그러면 내용 연수 동안 그죠? 뭐를 한다? 감가상각을 한다. 감가상각. 무슨 계정을 써서?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써서. 이 감가상각비가 누적되는 걸 뭐라 그래요?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비가 쌓이면 뭐가 된다? 감가상각 누계.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뭐 이중체감법 등이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정액법, 정률법인데, 자, 정액법 한번 볼게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매기 균등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방법. 그래서 정액법은 매년 감가상각비가 어떻다? 똑같다. 자, 그래서 식은 취득 빼기 잔존 나누기 내용 이렇게 되는 거죠. 취득가액, 잔존가치, 내용연수죠. 취득 빼기 잔존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되겠죠. 자, 정률법 같은 경우는 자산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산한 후에 점진적으로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감가상각 방법이에요. 정률법은 첫 번째 연도가 제일 크고 점점 어떻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액법이랑 정률법 비교할 때 첫 번째 연도는 무조건 정률법이 커요. 그래서 첫 번째 연도는 같은 상황에서 감가상을 했을 때 정액법, 정률법 따졌을 때 첫 번째 연도는 정률법이 무조건 크다. 자, 식을 보면 정률법은 취득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곱하기 정률 또는 상각률 이렇게 되겠죠. 상각률. 자, 그래서 취득 빼기 감누한 거를 미상각 잔액 이런 표현을 해요. 아직 상각하지 않았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취득 빼기 감누 곱하기 정률 또는 상각률 같은 말이에요. 감가상각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 계산 해볼게요. 자, 청주의 1기, 2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장부금액 또 오타가 누계, 장부금액을 정액법, 정률법으로 계산해 볼 거예요. 자, 데이터가 기계장치인데 취득이 100만원, 취득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 정률법 같은 경우는 정률이 30%예요. 자,
한번 볼게요. 정액법. 앞에서 식을 배웠어요. 그죠? 자, 정액법은 취득. 취득은 100만원이잖아요. 그죠? 100만원 빼기. 잠깐만요. 자, 정액법 같은 경우는 자, 식을 보면 취득 빼기 뭐예요? 잔존이에요. 잔존 가치. 그래서 취득 금액은 100만원. 잔존 가치는 10만원이죠. 10만원. 자, 하면 요까지 계산은 90만원이에요. 나누기 뭐예요? 내용연수. 내용연수 5년이에요. 5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18만원. 자, 그러면 18만원이 감가상각비다. 이 감가상각비는 1년치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제2기도 해볼게요. 뭐 일단 정액법 같은 경우는 식이 똑같잖아요. 그죠? 취득 100만원 빼기 잔존 10만원 나누기 내용일수 5년 하니까 2기에도 감가상각비가 10만원 나오는 거예요. 정액법의 특징은 감가상각비가 매년 똑같다. 자, 그러면 여기 볼까요? 다음 표를 작성해 보래요. 정액법. 일단은 1기에 감가상각비도 18만원이 나왔어요. 그쵸? 18만원.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그쵸? 18만원 똑같아요. 누적되는 게. 자, 장부금액이 뭐예요? 취득 빼기 감누예요. 취득은 100만원 빼기 그쵸? 18만원 하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82만원 82만원이 장부가액이죠. 장부금액이라는 거는 장부금액은 뭐다? 취득가액 빼기 감가상 누계액 하면 나와요. 그래서 제1기 같은 경우는 장부금액이 82만원이에요. 감누가 요거니까. 자, 2기 같은 경우 자, 감가상각비는 18만원 똑같죠. 그 다음에 감가상 누계액은 누적되는 거야. 첫 번째 연도가 18만원, 두 번째 연도가 18만원 더하니까 얼마예요? 36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연도 같은 경우는 복사해서 쓸게요. 자, 취득은 100만원, 감누가 얼마예요? 36만원이 되죠. 이렇게 36만원. 그러면 장부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64만원. 이렇게. 자, 이해 가셨죠? 감가상각비가 쌓이면 뭐가 된다? 감가상각 누계에. 장부 금액은 뭐다? 취득 빼기 감누. 이렇게 되겠죠. 자, 정률법. 정률법식은 어떻게 돼요? 취득. 그쵸? 취득은 100만원. 빼기 뭐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감가상각 누계.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첫 번째 연도는 없죠. 그러니까 0이에요. 0. 그 다음에 곱하기 상각률 30%래요. 0.3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30만원.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는 30만원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연도도 한번 볼게요. 자, 취득 100만원 빼기 얘는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죠. 그쵸? 감가상각을 작년에 한 번 했어. 이 30만원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곱하기 30%. 자, 100만원에서 30만원 빼면 70만원이에요. 여기서 30%면 3, 7이 21. 21만원이 감가상각비가 되겠죠. 그렇죠? 3, 7이 21. 그래서 두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는 21만원이 돼요. 이해하셨죠? 점점점 어떻게? 정률법의 특징은 감가상각비가 첫 번째 연도가 제일 크고 점점 줄어든다. 자, 한번 표를 작성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는 30만원이었어요. 30만원. 자, 감가상각 누계액도 똑같이 30만원이겠죠. 그 다음에 자, 장부가액은 뭐다? 취득 빼기 감가상각 누계. 그게 장부금액이다. 취득이 100만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첫 번째 연도는 30만원이잖아요. 그죠? 빼면은 얼마가 나와요? 장부금액은
70만 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취득 빼기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 연도는 감가상각비가 얼마였어요? 21만 원이었어요. 21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감가상각비 쌓여야 되겠죠. 30만 원, 21만 원 더하니까 51만 원이에요. 51만 원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 장부 금액을 구할 건데 취득이 100만 원, 감가상각 누계가 얼마예요? 51만 원, 그렇죠? 취득 100만 원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51만 원 하면 얼마 나온다? 49만 원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연도는 감가상각비는 21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더하니까 51만 원, 장부 금액은 49만 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정액법과 정률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차이를 비교하면 정액법은 어떻다? 매년 감가상각비가 균등하게, 그쵸? 아까 보면 식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자, 정률법은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첫 번째 연도가 제일 커. 점점점 어떻게? 줄어든다.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앞에서도 약간 설명을 했지만 감가상각 초기에는 누가 감가상각비 커요? 무조건 정률법이 크다. 그리고 감가상각을 안 하는 자산은 뭐 있어요?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 그쵸?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은 뭐다? 감가상각을 안 한다, 안 한다. X.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는 하니까 좀 이상한가? 이렇게.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